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로컬 뉴스입니다. 애틀랜타 로컬 첫 소식입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개관 40주년을 기념해 오늘 저녁 한인동포 단체들을 초청해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내일 12월 1일이면 미국에 개설된 지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동남부 한인사회는 불과 수천 명에서 25만 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주목할 것은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150개가 넘었고 투자 금액도 120억 불이 넘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달 전 동남부연합회 한인회장 취임식장에 참석한 김성진 애틀랜타 총영사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그만큼 총영사관의 업무도 다양해졌고 초창기 40년 전 한인단체 지원 위주에서 최근에는 미 주류 사회에 대한 공공 외교활동과 미 동남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에 대한 경제 외교로 영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총영사관의 업무도 다양해졌고 한인단체 지원 위주에서 최근에는 미 주류 사회에 대한 공공외교 활동 그리고 미 동남부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과 관련한 경제 외교로 그 영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그동안 영사 업무에 있어서 재외국민 10만 명에 연간 1만 5천 건의 민간 서비스, 원거리 지역 순회 영사, 한국 학교의 연간 정부 예산 지원 활동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 애틀랜타 총영사로 부임한 지 2년이 지난 김 총영사는 지난 2년 동안 동남부 5개 주와 플로리다주 각 지역 한인회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한인 단체들이 재정 취약, 단체 내 불화, 차세대 지도자 양성의 어려움, 주류 사회와의 관계 설정 어려움이 있음을 알았다며 영사관은 향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한인 단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 놀크로스 소재 한인회관에서 거행될 애틀랜타 총영사관 개관 40주년 기념식에서는 영사관 40년 역사 소개와 더불어 애틀랜타 한인 원로들의 축사, 그리고 김성진 총영사의 연설과 만찬이 이어집니다. ARK 뉴스 김현경입니다. 애틀랜타 지역 공립학교 수돗물에서 잇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디캡 카운티 교육청은 로울랜드 초등학교, 플레젠데일 초등학교, 마가렛 해리스 종합학교 등 총 3개 학교 수돗물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중금속 안전 기준치를 15ppb, 즉 10억분의 15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학교 음수대 중금속 측정 수치를 1ppb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극히 낮은 중금속 수치도 아이들의 행동이나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금속 수치는 낙후된 파이프나 파이프에 오래 저장된 물에서 증가합니다. 디캡 카운티 교육청의 경우 건물 건축 시 중금속 사용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1986년 이전에 지어진 106개 건물이 중금속 위험시설로 분류됩니다. 최근 애틀랜타 교육청 소속 여러 공립학교 건물에서도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학교나 보육기관의 수돗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자발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중금속 검사를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애틀랜타 한인 테니스 협회가 역대 회장배 중장년 테니스 대회를 지난 27일 수완이 락스프링스 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애틀랜타 한인 테니스 협회가 지난 27일 일요일 중장년배 테니스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서 피터 박 회장은 2014년에 시작한 협회 테니스 대회가 올해 3년째를 맞이했다며 선후배 동호 회원 간의 친선을 도모하며 한 해 모든 대회를 마감하는 대회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권유한 고문과 조형경 전 대회장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회에서 40세 이상 중장년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한인들이 17개 팀으로 나눠 풀리그로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팀 레벨을 A와 B조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는 예선전 결과에 따라 상위 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어 준결승, 결승, 3, 4위전을 거쳐 팀의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대회 결과 A조의 조형경, 스티븐 채 씨가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준우승에는 김인철, 최진문 씨가, 3위에는 이영진, 성소진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B조는 이민영, 김순호 씨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에는 이현철, 이승현 씨가, 3위에는 권순희, 김사라 씨가 차지했습니다. ARK 뉴스 김연경입니다. 화요일 조지아 북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애틀랜타 지역에 43일간 지속된 가뭄이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조지아주 산림청은 최근 내린 비가 조지아주 북부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월요일 밤부터 조지아주 북부 산불 발생 지역에 1인치가량의 비가 오면서 산불 확산이 상당 부분 둔화됐습니다. 비가 오기 전 강풍으로 산불이 일부 급격히 확산되기도 했으나 화요일 비가 오면서 다행히도 산불의 기세가 꺾인 것입니다. 조지아주 북부에서 최근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면적을 태운 러프리지 산불은 27,879에이커를 태우고 이제 87% 진압됐습니다. 로크마운틴 산불도 50%가량의 불길이 잡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다렸던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조지아주 북부 곳곳에서는 소방원들이 남은 산불 진압 과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림청 측은 숲속 바닥에 쓰러진 나무와 뿌리 등에 아직도 열기가 남아있으며 건조한 날씨가 돌아오면 낙엽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화요일 2인치 이상의 강우량이 측정됐지만 조지아주 당국은 극심한 가뭄으로 아직도 물 사용 제한 지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아주 다수의 카운티에서도 실외 소각 금지령이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지난 4월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이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오늘 3일 오후 3시 조지아텍에서 상영됩니다. 김연경 기자입니다. 영화 자백은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만든 다큐멘터리물로 한국, 중국, 일본, 태국 4개국을 넘나들며 40개월간의 추적 끝에 파헤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10월 13일 첫 개봉한 자백은 최근 11만 관객을 돌파해 정치 사회 문제를 다룬 한국 시사 다큐멘터리로는 최고 흥행 기록이라고 보도 매체들은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는 지난 9월 17일자에 영화 자백에 대해 대한민국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최고 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며 소개한 바 있습니다. 신문에서 영화 자백은 지난 60여 년 전에 걸쳐 무고한 사람들이 한국 정부의 북한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구타, 허위 자백 강요, 징역살이, 심지어 처형을 당하기까지 한 100여 건의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사건들은 대중의 기억에서 대부분 사라졌지만 다큐멘터리 영화는 한국 정부의 방첩 활동의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화는 대형 극장 상영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펀딩으로 한국 내의 대형 상영관에서 상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이목을 끌었고 이제는 온라인 상영과 공동체 상영으로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상영 열기는 해외 도시에서도 이어가며 미주 재외 동포들도 국정원 바로 알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첫 해외 공동체 상영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인 12월 3일과 4일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디에고, 북가주에서 상영될 예정이고 12월 17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 감독은 지난 토론토 상영회에서 온라인 관객들과의 대화에서 영화 자백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려움을 해외 교민을 비롯한 시민의 힘으로 뛰어넘었다고 말해 관객으로부터 큰 응원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3일에 펼쳐질 애틀란타에서의 영화 상영 장소는 조지아텍입니다. ARK 뉴스 김연경입니다. 조지아주 명문 고등학교인 귀넷 과학기술고등학교 GSMST가 2017-2018학년도를 앞두고 학부모와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집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귀넷 과학기술고등학교 GSMST가 2017-18학년도를 앞두고 귀넷 과기고 진학에 관심이 있는 귀넷 지역의 8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가집니다. 신입생 추첨은 8학년 이수 과정을 마칠 현재 재학 중인 모든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추첨 자격은 뷰포드시를 제외한 귀넷 카운티 거주자로 최소 8학년 대수학, 즉 알지브라 과정을 마친 학생들입니다. 1차 설명회는 지난 11월 15일 아처, 브룩우드, 데큘라, 그레이슨, 밀크릭, 마운틴뷰, 파크뷰, 샤일로와 사우스 귀넷 학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다음 설명회는 12월 13일 화요일 저녁 7시 버크마, 센트럴 귀넷, 콜린스힐, 디스커버리, 둘루스, 레니어, 메도크릭, 노크로스, 노스 귀넷, 그리고 피치트리 리지 학군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마지막 설명회인 제3차 설명회는 내년 1월 12일 저녁 7시에 학군과 상관없이 앞에 두 설명회에 참석지 못한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현재 귀넷 공립중학교 학부모가 아닌 기타 귀넷 거주 8학년 학부모도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추첨 신청 기한은 내년 1월 20일 오후 4시까지이며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학생들에게는 추첨 번호가 부여됩니다. 추첨일은 내년 1월 30일 오전 7시 30분이며 장소는 수완이의 437 올드 피치트리 로드에 위치한 귀넷 교육청입니다. 2017-18년도 신입생 정원은 총 375명입니다. 귀넷 과기고 입학 관련 정보는 모든 귀넷 카운티 공립중학교와 귀넷 교육청 홈페이지인 gwnet.ke.ga.us와 과기고 홈페이지인 gsmst.org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상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로컬 뉴스였습니다.